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정보 통통입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시행될 중요한 정부 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바로 개인 채무 관련 정책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채무 탕감부터 시작해서 금융 지원 확대, 임금 체불 문제 해결 등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채무 탕감 정책. 2025년부터 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한 것을 감안해 채무 탕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의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 첫 번째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중증장애인 등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채무 탕감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러한 계층은 일상적인 생활이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채무를 전액 탕감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이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소액 채무자 대상 탕감. 두 번째로 소액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채무 탕감 정책도 있습니다. 소액 채무자는 보통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작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정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액 탕감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는 채무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이상 빚에 대한 걱정 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렇게 채무 탕감 정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재기와 더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를 갚지 못해 힘들었던 사람들이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금융지원 확대. 두 번째 중요한 정책은 금융지원 확대입니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저금리 대출과 금융지원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갚거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계좌와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주목을 받습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인데요. 이 계좌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대출 지원 및 금융기관의 재정적 도움. 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기 불황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저금리 대출과 금융기관의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기존의 부채를 상환하거나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더 이상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유예 제도. 또 하나 중요한 제도는 대출 상환 유예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격한 경제 불황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 채무자가 부담을 덜고 상황을 해결할 시간을 벌 수 있게 해줍니다. 임금 체불 문제 해결. 임금 체불 문제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였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는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제재가 시행됩니다. 특히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낮아지고 정부의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또한 심각한 경우 출국 금지와 같은 처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들에게 임금 체불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되며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법적 지원 시스템 강화.
또한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근로자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혜택 강화. 2025년부터 정부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혜택을 대폭 강화하여 특히 저소득층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고용이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중요한데요. 정부는 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용보험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와 저소득층 근로자들도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근로자들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일정한 계약기간이 없는 사람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불안정한 고용에 처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이며 일자리나 실업에 대한 걱정 없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건강보험 혜택 강화. 또한 건강보험 혜택도 강화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병원비나 치료비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정부는 이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정책 효과와 기대. 이러한 2025년 정부의 개인 채무 관련 정책들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채무 탕감을 통해 사람들은 더 이상 빚에 대한 걱정 없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금융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체불 문제 해결과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혜택 강화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개인 채무 관련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지켜봐야겠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